벤베니도 아미라타,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번째 강의입니다. 역사로는 7번째고요. 중남미 역사를 크게 나누면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이전의 원주민 문명의 시대,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 시대, 그 다음에 독립 이후의 시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의 역사를 처음 이제 시작할 텐데요. 바로 그런 중남미 식민지 시대의 역사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우리 콜럼버스에 대해서는 이게 많은 것들이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것들인지 이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의 의미를 우선 간단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미국의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죠. 뭐 세계 3대 시사 주간지 그러면 뭐 타임, 뉴스위크, 더 이코노미스트, 더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에서 나오는 거고 타임하고 뉴스위크는 미국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뭐 3대 시사 주간 잡지가 있다면 그 뭐 삶에 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뭐 여행에 관한 걸 대표하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아니면 지오 뭐 이런 것 잡지들이 유명하죠. 근데 이제 일상적인 삶에 대한 그런 잡지로서는 미국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죠. 이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2000년에 1000년을 마감하면서 1001년부터 2000년까지 가장 중요한 100대 사건, 그 다음에 100대 인물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도 소개가 됐는데, 뭐 물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특히 미국인들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좀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서구인들, 미국인들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그 100대 사건은 1등을 구텐베르그의 금속알짜 발명이라고 두고 있고, 두 번째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대 인물로는 1위가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뭐 이거는 인정하는 바죠. 뭐 오늘날 전기가 없다면 오늘날 인류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뭐 당연히 1위 당연한 것 같고, 3위에 마틴 루터, 뭐 종교개혁, 오늘날 신교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4번 갈릴레이, 뭐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뭐 갈릴레이도 그렇고, 5위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미술이나 뭐 이런 분야에서 또 뭐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위에 콜럼버스가 있어요. 도대체 콜럼버스가 100대 사건에서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2등이고 100대 인물 중에서도 콜럼버스가 2위인데 도대체 왜 이 콜럼버스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콜럼버스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서 그 서구가 말입니다. 700년, 서기 700년 정도에 대해서는 그 이슬람 세력들이 확산을 하면서 이 중동의 이슬람 세력들이 유럽을 위협했었죠. 그래서 남쪽으로는 스페인까지 들어와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프랑크족들, 프랑스 애들이 잘 막아내서 거기서 차단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그 동부 유럽까지 이슬람 세력들이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정도로 사실상 중세에는 이슬람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 유럽을 더 압도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계기로 해서
뭐 그 이전에 뭐 십자군 전쟁도 있었지만 십자군 전쟁은 크게 성공을 못 거뒀지 않습니까? 그죠? 유럽의 힘에 이제 커지면서 외부로 이제 팽창해 나가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가 십자군 전쟁이었었는데 십자군 전쟁은 뭐 크게 성공을 못 거뒀었고 그 이후에 이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부터 그야말로 서구가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니까 서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야말로 오늘날 서구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출발점이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구가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면 자본주의 발전을 서구가 가장 먼저 주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서구의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게 뭐냐 하면 이 산업이 발전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수요는 결국 돈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신대륙에서 나온 은이죠. 그죠? 신대륙에서 그 발견된 그 은들이 은이 바로 돈이잖아요. 옛날에는 금화, 은화, 은이 바로 돈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많은 돈들이 유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으로 스페인으로 들어가서 스페인으로 해서 그 당시에 막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려고 했던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런 쪽에 이제 산업을 확 발전시키고 그걸 계기로 해서 유럽 자본주의가 발전했고 그 자본주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서구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 그다음에 뭐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오늘날 미국이 생겼으니까 뭐 콜럼버스의 발견, 신대륙 발견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바로 이런 점에서 서양인들은 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천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으로 꼽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에 얽힌 오해와 진실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는요. 신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콜럼버스이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우린 다 이렇게 알고 있죠. 참이라고 알고 있죠. 신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콜럼버스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러면 콜럼버스 이전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최초로 신대륙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이 몽골로이드들이죠. 그죠? 그 베링해를 건너서 넘어간 그 몽골로이드들이 신대륙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한 최초의 유럽인이다? 그것도 X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바이킹족들이 이미 이 서기 983년에서 986년 정도에 이미 이 북쪽 지구의 그 북쪽은 가깝잖아요. 이 지구가 둥그니까 그 북쪽은 이게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섬으로 아이슬란드로 해서 그린란드로 해서 북아메리카까지 들어왔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흔적들도 있고, 그죠?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식민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화라는 건 뭡니까? 식목일은 식은 심을 식자죠. 목은 나무죠.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다고. 식민지는 뭡니까? 민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심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 거기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하는 거. 이게 식민지화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바이킹족들은 약탈만 하고 뭐 별로 약탈할 거 없으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식민지화를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이후에는 이제 식민지화를 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한 최초의 유럽인도 아니다. 그럼 콜럼버스는 뭐냐? 그냥 그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그 역사에 남아 있는 인물이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얽힌 우리 저 이야기들 뭐 세계 위인 전집 보면 콜럼버스는 원래 제노바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의 그 한 도시죠, 그죠? 제노바라는 도시의 사람인데 거기서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동서간의 무역을 이 이탈리아의 그 도시 국가들 이런 도시 국가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애들이 그 이탈리아로 해서 이탈리아 항구에서 바로 그 지중해 쪽으로
많이들 배 타고 가면서 그때부터 그런 항로가 개척되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발전하면서 걔들이 이제 동서간의 그런 무역을 장악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주로 이제 뭐 향신료, 동양에서 이제 향신료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수입해 왔었죠. 그러니까 향신료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고. 근데 이제 콜럼버스는 이제 뒤늦게 자기도 이제 그런 무역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그 기존의 상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콜럼버스는 반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다. 이 지구가 둥그니까 반대로 돌아가서 그 무역로를 개척해 보겠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 뭐 함대가 있어야 배도 있어야 되고 뭐 같이 갈 선원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가서 그 포르투갈에 가서 포르투갈이 왜냐하면 제일 유럽 제일 끝쪽이니까 포르투갈에 가서 그리고 이미 포르투갈은 또 이 아프리카로 돌아서 이쪽으로 이미 동양으로 가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에 가서 그 제안을 합니다. 근데 포르투갈에서 거절하죠. 왕실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 뭐 이룰 수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페인에 가요. 그 스페인 왕실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스페인 왕실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한 콜럼버스가 이사벨라 여왕을 잘 어떻게 구슬려서 이사벨라 여왕에게 그 이사벨라 여왕이 갖고 있던 보석들 이런 거 다 이제 그 얻어서 그걸 받아서 그걸로 배 3척을 사고 그 선원들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그 불가능하다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막 감옥에 가서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 막 끌어모아서 그죠? 그렇게 해서 정말 모험가들만 또 그러고 일부 모험가들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포르투갈 왕실도 그렇고 스페인 왕실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지구가 평평해서 가다 보면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이미 지구가 이미 둥근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르투갈 왕실이나 스페인 왕실은 이 지구의 크기를 오늘날의 크기처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시작해서 빙 돌아서 만약에 아메리카 대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서양을 지나서 아메리카 대륙을 지나서 태평양을 지나서 동양까지 가려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 배 수준으로는 6개월치 먹을 식량이나 물이나 이런 거를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죠. 근데 콜럼버스는 왜 가능하다고 생각했냐? 콜럼버스는 지금의 지구 크기보다 한 10배 작게 지구의 크기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콜럼버스가 그렇게 이제 추진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 항해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쯤 되니까 콜럼버스 말로는 한 달만 되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29일, 30일 이렇게 지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에서 이제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아껴서 먹으면 물하고 식량하고 아껴서 먹으면 우리 돌아가서 살 수는 있다. 돌아가자.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콜럼버스가 하루만 더 가보자 하다가 정말 우연히 이 신대륙이 거기 딱 있었던 거죠. 그죠? 정말 우연의 발견이었어요. 우연의 발견. 그죠? 정말 억세게 재수가 좋은 사람이죠. 이게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쯤 어딘가에서 다 죽었겠죠. 그죠? 역사상에 뭐 콜럼버스라는 이름은 뭐 정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을 뻔했는데 정말 우연의 그런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오해와 진실. 그러면 콜럼버스는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사실은 아니에요.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을 4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항해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데, 여기 카나리아 제도 여기 와서 그 윤식당 했던 곳이죠. 여기 와서 여기서 이제 물하고 다 실어서 출발을 해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지금의 바하마라는 바하마 제도 여기 있는 섬들인데,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많은 섬들이죠. 그 섬들로 만들어진 나라가 바하마인데, 그 바하마에 있는 산살바도르라는 섬에 처음에 도착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도착해서 1492년에서 1493년까지 1년 동안 요 주변을 탐하는데, 그게 이제 쿠바 있는 섬하고 지금 여기
이스파니올라 섬이라고 지금 아이티하고 도미니카 있는 그 섬하고를 탐험하고는 돌아가죠. 그러니까 1492년 1차 항해 때는 엄밀히 말하면 이 대륙을 발견한 건 아니고 여기 섬들만 탐험하고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해가 1493년에서 96년에 이루어지는데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요때도 이제 그 섬들을 뒤쪽으로 돌아서 자메이카하고 요 뒤쪽 섬들의 뒤쪽 부분을 탐험하고는 다시 또 돌아가요. 그리고 세 번째 항해 때 비로소 1498년에 비로소 여기 이 지금의 베네수엘라 있는 요 남미의 이 북부 지역 여기에 도착하고 또 여기 섬들 돌아보고는 돌아가죠. 그리고 네 번째 항해는 1502년에서 1504년인데 요때는 이제 여기 중미 지역들 멕시코 유카탄 반도죠. 여기죠. 유카탄 반도하고 중미 지역들하고 탐험하고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이때만 해도 이게 대륙인지 뭔 섬인지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콜럼버스가 발견한 것은 신대륙이라고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카리브에 있는 섬들과 카리브 일부 유역들, 대륙에 있는 카리브 일부 유역들 요 지역만을 콜럼버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 아메리카 대륙을 다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 아메리카 대륙의 이름을 기원했던 아메리고 베스푸치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대륙을 나중에 다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엄밀히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오늘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의 의미와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과 얽힌 그런 오해와 진실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